둥근 탁자 풍월서 단계. 플러스 부호가 없는 상태, 아무런 부호가 없는 거는 플러스 값이라고 했지? 아무런 부하가 마이너스 있는 거는 음수인 거고, 그걸 잘 확인하면서 해야 돼. 0도 플러스 0은 0은 양수와 음수의 기준이 되는 위치, 양수도 음수도 아닌 상태야. 자, 그래서 오늘은 절대값, 수의 대수관계의 절대값의 의미는 저번 시간에 잠시 했었지. 기호가 붙어있는 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정의라고 해. 약속을 한 거지. 이런 기호에 대해서는 그 내부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제외한 크기만을 의미하겠다 라는 식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뭐였지? 2에 제곱하면 2를 2번 곱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의미처럼.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숫자가, 절대값 기호 내부의 숫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부호를 제외한 상태, 크기만을 표기하기가 쉬운데 문자가 나오면, 그래서 그 문자의 부호를 말해주면 우리는 기호가 없는 상태에서 그 표현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이걸 결정을 해줘야 돼. 문자가 있을 때. 그래서 저번에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고등부에도 꽤 여러 개가 있거든. 문자로 표시가 돼서 이론의 설명이 나왔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숫자로 제시되면 학생들이 금세 알다가 문자가 나오면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는 사람이 되게 많아. 자. 절대값 A라는 표현 자체가 있거나 이거는 하고 뭐라고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 기호가 없는 상태여야 진행, 연산을 할 수 있다고 했지. 그렇지? 사치 연산, 더하기 빼기를 하든 식으로 표기를 하든 어쨌든 진행을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기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지. 그건 되게 단순하게도 안에 있는 이 문자, 실제로 어떤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문자가 부호가 어떠냐에 따라서 표기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인 상태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왜? 플러스 부호니까 우리가 부호를 제거할 필요가 없는 상태. 내부에 있는 수가 그대로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쓰게 되니까. 0인 경우도 마찬가지. 크기가 없는 상태. 그냥 0 쓰든 A라고 쓰든 별로 상관이 없어. 그래서 부호가 이 0은 이쪽 편에 포함을 시켜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A는 하면 그냥 A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 0이다 보니까 조금 이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도 사실 영향이 별로 없어. 근데 가능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쪽에 보통 드모를 붙여. 영향이 없는 상태는. 아니면 따로 써도 상관없지만. 자, 얘는 숫자가 정해진 상태지. 느는. 크다 작다는 어떤 수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 자, 그래서 A가 0보다 작은 음수인 경우, 뭐 마이너스 2라든지 이러면 이건 얘부터 볼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내부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제외한, 플러스인 경우는 영향이 별로 없지만 마이너스는 이 마이너스를 제외한, 그 마이너스를 제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부호를 없앤 크기만 생각하는, 이러면 음수를 양수로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해. 볼펜 다 써버렸네. 그래서 이 부호를 제거할 수 있는 상태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 놓는 거지.
이러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부호를 제외한 이 말은 그냥 플러스 양수가 되도록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값 자체가 붙어있는 표현은 결과적으로 항상 양수거나 0인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네. 내부에 있는 A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절대값 기호가 붙어있는 이 전체 값은 0이거나 양수를 의미하는 0이 아닌 이런 표현들이 이제 조건 제시되면 양수, 전체 값이 양수. A는 음수일 수도 있고 그렇지. 기호 자체가 의미하는 건 양수의 의미야. 그래서 내부가 음수인 상태더라.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표기를 해줄 거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한 플러스 값을 띄고 있구나. 이 표기 자체는 마이너스 기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A가 음수인 상태다 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얘는 여전히 양수야. 자, 이 기호하고 표기 때문에 이 부호를 헷갈리면 안 돼. 마이너스 A는 A가 음수인 상태다 보니까 마이너스 A가 양수인 상태. 되겠지? 자, 그래서 부호를 구분을 해서 우리한테 문제를 내주면 바로 얘가 기호가 없어지면서 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 A의 부호 같은 걸 뭐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에 따라 구분을 지어서 경우에 따라 표기를 달리하고 그 달리한 표기에 따라 사치 연산을 진행을 시켜줘야 돼. 알겠지? 그런 것들이 좀 정확해져야 돼. 자, 수의 대수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수직선에서 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으므로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0 기준으로 오른쪽 수 플러스 값, 왼쪽 수 마이너스 값, 대수관계는 이런 상태.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그렇겠네.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작은 수. 절대값을 씌울수록, 절대값을 적용을 시키면 내부에 마이너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상태에 절대값을 씌우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제외하면 수의 대수관계와 절대값을 적용시킨 수의 크기 관계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적어 놔볼까? 둘 다 음수인 상태다. 이제 이 기호 같은 것들의 의미도 익숙해져야 돼. 둘 다 음수인데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대수관계를 따지면 어떻다? 그럼 B가 더 큰 거지? 절대값 B가 더 크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런 애들. 그런 예들을 쭉 써둔 것 같지? 부등호의 사용. 이런 걸 뭐 벌써 한번 봤지? 우와. A는 B보다 크다. 초가, 등호가 포함이 안 됐으니까 같은 경우가 없는 거지. A는 B보다 작다. 미만.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 이렇게. 보통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 자, 여기 있는 표현들도 뭐 그런 표현들이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든 건데, 일단 예시에서 볼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네 수가 있는데 절대값을 차례로 구하시오. 그럼 일단 부호를 빼고 양수인 상태로 취급을 해서
어느 게 더 크냐 이렇게 물은 거지. 차례대로 구하면 되니까. 자, 얘들 같으면 통분을 해줘야 되겠다, 맞지? 같은 꼴이어야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3개가 분수꼴이니까 1.3도 분수로 나타내는 게 낫겠네. 한번 분수꼴 내서 다 표기를 해볼까? 분수꼴로 해야 돼? 응? 이거 분수꼴로 할 때 통일은 해야 돼. 통일을 해야, 그러니까 기준이 똑같아야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충 비교가- 알 수 있으면 뭐 금세 해도 되지만, 뭐 예를 들어 이거는 해야 되나 지금? 절대값 차례를 쓰라고 했네. 응. 크기를 차례대로 하라고 한 게 아니구나. 그치. 그러면 쓰지 말자. 아마 나중에는 비교하라고 하는 게 있지. 수직선 위에서 절대값이 8인 두 수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절대값이 8인 0을 제외하고 절대값이 크기만 나타냈을 때 이런 말이에요. 뭐 인 이렇게 말하면 플러스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8인 두 수는 플러스 8과 마이너스 8을 말하는 거야. 그 사이 거리는 16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넣을까? 항상 정이라는 표현이 이제 문제에도 자주 등장을 하지만 무엇이라 할 때 이런 거지. 뭐 어떤 작은 수를 fn이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잖아. 그거와 같은 정이야. 근데 이제 쟤는 자주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렇지 그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서 해야 돼. 수직선이 나타내었을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점은 0을 말하는 거야? 0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크고 작고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이지. 어때? 어느 게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 이 6칸. 마이너스 6이 제일 멀리 떨어져 있겠네. 3, 0점 얼마, 2. 근데 얘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네. 절대값이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하시오. 이제 나오네. 그럼 마이너스 6, 일단 제일 큰 건 마이너스 6이었고. 그 다음에 얘도 0점 얼마, 1점 얼마, 3, 0점 얼마, 2니까 마이너스 여기 적혀 있는데도 적으면 그럼 되는 거지. 그대로 써야지. 3 2 마이너스 2. 얘는 그냥 1.5. 그 다음 얘들 두 개는 얘가 반을 넘고 얘는 반을 안 넘는. 그럼 얘가 더 크고, 그치. 마이너스. 주어진 수 그대로. 정의에 의한 표현은 그 기호를 없애면서 표기를 넣는 거야. 플러스가 붙거나 아니 마이너스가 붙거나 안 붙은 상태 그대로. 그냥 이미 수 그냥 있는 건 그냥 그대로 써야 돼. 같은 표현은 놔두고, 절대값이 5보다 작은 정수를 모두 구하래. 절대값이 5보다 작은. 그러면 절대값이 5인 수는, 절대값이 5인 수는 5당 마이너스 5. 그렇지. 그러면 그거보다 작은인데 절대값이 작은이니까 5와 마이너스 5 사이의 전체 정수들을 말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맞지? 엄청 많이 나오네. 그 다음 절대값이 4분의 7 이하인. 이하 이하라는 표현은 포함해서. 포함을 해서 하겠지. 근데 정수니까 딱히 상관이 없었나. 얘가 얘는 0점 얼마밖에 안 되는데. 1점 몇인 거지? 1점 몇이야. 이렇게?
절대값이 A 하면 마이너스 1, 0. 그렇지. 항상 머릿속에 저런 표현이 나오면 수직선을 떠올려줘야 돼. 그냥 항상 이미지화, 두뇌 속에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게 좋은 거지. 생각하기에 편하고 조금 더 뭐랄까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이의 그림에 대해 직접 가능하면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아. 그게 나중에 다시 뭐 확인을 할 때, 예를 들어 시간 내에 쭉 푼 다음에 혹시나 틀린 거 없나 하고서 오답 확인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적혀 있는 표현을 보고서 확인하는 게 편하겠지. 또 그 문제를 처음부터 풀듯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쓰는 게 좋아. 알겠지?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시험 중에도 다시 사실은 볼 일이 없는데 거기서 실수가 일어나면 확인할 기회가 없겠지.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표기를 해주는 게 좋고 또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는 연습들이 돼 있는 게 좋아.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겠지. 그치, 3개. 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었을 때 두 수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분의 13이다. 자, 정수라는 표현이 없어. 근데 절대값이라는 표현에 괜히 크기, 정수음 이렇게 연결되면 안 돼. 왠지 이미지가 살짝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 이렇게 문제 중에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얘는 6.5. 거의 사이가 있다. 그냥 얘네 2로 나누면 그냥 하면 안 돼. 가끔씩 생각이라는 게 익숙한 표현을 따라갈 때가 있거든. 그걸 생각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 그냥 내가 쓰다가 뭐 예를 들어 그냥 가다가 별 생각 없이 있다가 보면 익숙한 길이 탁 눈에 익숙한 게 보이면 갑자기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내 목적은 뭔가를 찾기 위해서 쭉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다 시선이 뺏기면 그냥 그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진짜 자주 일어나는 표현이거든. 갑자기 무슨 중간값 같은 거, 사이, 거리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갑자기 나눈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고 이래.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의도에서 그런지 눈에 보이게 만들고 해서 그렇게 익숙한 것을 쫓아가는 게 없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해줘야 돼. 이제 2로 나누면 왜 2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A가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서 썼다. 이런 것도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해야 돼. 부호를 구분해서 표기하기에 A를 나는 양수로 쓸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그 사이의 거리가 이거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대칭이 되는 표현이 있으면 0 같은 걸 중간에 탁 써주면 아무래도 기준 잡기가 편해. 그러면 얘 이만큼이 얘가 더 크고 이만큼이 더 작은 거니까 0보다 요 거리의 반을 반만큼의 두 부호를 붙인 걸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2로 나눈다. 처음에도 그런 표현으로 생각을 하면서 2로 나눈 거야? 아니면은 그냥 이거 대충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앞에서 2로 나눈다든지 반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야? 살짝 거리가 전체 하면 반 하면 반쪽이겠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한 거지. 살짝 하긴 했지.
그런 표현들을 이제 조금씩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항상 기본 질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계속 보다 보면 C단계에 해당하는 것, 3단계에 해당하는 표현들은 뭔가 그 기본적인 게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막 포장을 해 놓잖아. 그걸 해석을 해서 같은 말이네 이렇게 알기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수가 표현하듯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 이 말을 A 마이너스 A라고 쓰겠다. 나는 A를 양수 취급을 하고 표기 방법은 항상 필요하다고 했지. 그게 생각을 이어나가는 제일 쉬운 방법. 그럼 두 수 사이의 거리 빼는 거야.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게 거리인 거야. 빼면 두 수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빼면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다고?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그래서 A 더하기 A 하면 A가 두 개니까 A의 제곱. A 곱해질 곱하기 때 2A. 그렇지. 2A. A 곱하기 2 곱하기 A. 2A가 되는 거지. 두 점 사이 거리가 2분의 15다. 방정식이 되어버렸지. A는 하는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를 없애고 싶어. 그럼 양변에 2로 나눈다. 2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쓰는 거였지. 그러면 4분의 13. 자, 이걸 식의 진행으로 쓰면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그냥 설명해도 지금 어때? 그 말에 대한 표현으로만 그냥 돼 있지. 뭐 참고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있지만 나중에는 수식의 진행, 계산, 연산 이런 풀이에 의한 상태들을 더 중요시 여길 거예요. 지금도 아직 초등부 때처럼 조금 말에 대한 표현들 해놨는데 물론 개념에 대한 정확성 같은 것들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이수가 금방 한 것처럼 또는 설명처럼 이해를 해줘야 되긴 하지. 한데 그런 말을 식으로 진행시키는 것들도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 이런 게 이수는 더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잖아, 그치? 두 점 사이의 거리,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거리. 이런 거 할 때 얘처럼 한번 연습을 해보면 될 거야. 절대값 큰 거에서 작은 거? 아니 절대값은 같다라고 아까 나왔잖아. 수 자체가 큰 수에서 작은 수. 그럼 양수 빼기 음수도 하면 되겠네. 둘 다 양수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둘 다 음수여도 큰 수에서 작은 수. 양수 음수만 나오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절대값이 같은 다르니까 양수 음수가 나왔지만 다른 표현에서도 두 점 사이에 수직선이 두 점 사이에 거리 하는데 두 개가 양수 음수만 나오진 않겠지. 그냥 임의의 수가 나오더라도 둘 중 더 큰 표현에서 작은 표현을 빼는 거. 또 그게 정확치 않을 때에는 A에서 A랑 B가 어떤 게 큰지 모르겠어. 그럼 A 빼기 B 한 다음에 전체 절대값을 씌우면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는 거지. 거리는 크기만 나타낸 거니까. 알겠어? A, B의 차가 이렇게 말하잖아. 또는 두 점인데 수직선 위의 두 점 A와 B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A가 B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냥 A 빼기 B 하면 거리야. 차이도. 차가 하면은 A, B 차가.
어느 게 큰지라는 차이니까 이렇게. 근데 이걸 모른다고 치잖아. 어느 게 더 큰지를. 그러면 일단 하나에서 하나를 뺐는데 B가 더 크면 음수로 뭐라고 나올 거잖아. A가 더 크면 양수인 상태로 뭐가 나오겠지. 맞지? 뒤에 게 더 크면 음수로 나올 거고 앞에 게 더 크면 양수로 나올 거야. 두 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그래서 어떤 게 더 큰지를 모르는 상태면 절대값을 씌우는 거리가 2다 뭐 이렇게 되는 표현이 우리가 수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야.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같은 것도 나타내요. 절대값이라는 표현이 크기를 나타내다 보니까 점 사이에 어떤 표현하면 점 사이의 거리 같은 걸 나타내요. 거리는 크기만 있는 거니까.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양수에서 음수를 뺀다라고 이미지를 잡으면 안 돼. 그건 주어질 때만 그런 거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사이의 거리야. 그래야 양수 값이니까. 되겠어? 표현이 점점 나올 거야. 자, 다음 중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일단 절대값 기호 자체가 붙어 있는 건 양수예요. 0보다 작을 수가 없겠지. 자, 그 다음에 얘들은 -2와 -3분의 1 수직선상에서 0에서부터 0에 가까운 수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3분의 1이 더 크겠지. 자, 그 다음 5분의 6과 마이너스는 벌써 음수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어. 둘 다 음수인 상태인데 얘는 2고 얘는 5.1이지. 그러면 음수일 땐 절대값이 더 작은 수가 커. 0에 가까운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큰 거지. 4번은 맞겠지. 3번은 둘 다 절대값이니까 양수인 얘는 3분의 2를 말하고 얘는 7분의 5를 말하겠지. 그럼 비교를 위해서 분모를 통분해서 쓰겠지. 3, 7, 21, 2, 7, 14, 15 하니까 이쪽 숫자가 더 크다 맞지? 35. 여기 있는 표현지. 자, 부호, 기호 같은 것들이 섞여서 나오고 있지? 차분하게 이미지를 처음에 잘 잡아줘야 돼.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기억을 하고 눈에 또 머리에 익히고 해서 처음 이미지를 잘 잡아둬야 나중에 혼란이 없어. 처음에 제대로 안 하면 이게 듣고 이해를 하고 다시 뭔가를 보고 하다가 계속 실수가 일어나거든. 한두 번 실수 일어나면 나중에 어느 표현이 옳아서 어떻게 썼더라 이걸 헷갈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처음에 정확히 선택을 해야 돼. 절대값 기호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수의 크기 정확히 확인해두고. 자,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x는 -3분의 2보다 크고. 자, 이게 숫자 이거 표기할 때 구등호도 가끔씩 쓰다 보면 조금 어색하게 쓸 때도 많은데, 어떤 표현이 뭐보다 크다라고 하면 보통 문자가 이쪽 편에 있고 숫자가 여기에 있는 상태로 문자 쪽으로 기울여서 부등호를 쓰는 이런 표현을 이용을 해. 근데 크거나 크고 뭐보다 또 작다 하는 다른 숫자가 또 관계가 되면 3분의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되겠지? 뭐보다 작다 하는 표현도 하나만 있으면 뭐보다 작다 하면 문자를 가능하면 좌측에 숫자를 우측에 두고 부등호 관계를 쓰는. 근데 뭐와 뭐 사이에 있다,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사이에 표기를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물론 이걸 x는 3분의 2보다 크다, x는 2보다 작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하지만 사이 값은 한 번에 보통 이렇게 써.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숫자나 이런 걸 먼저 쓰는 게 대소관계 쓰기가 더 편해. 9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 식으로 쓰는 거지. 등호를 옛날에 뭐 2개 썼던 걸 지금 하나만 써. 어? 밑에 있는 거? 응. 어. 자, 이렇게 이상, 미만 뭐 이런 말들도 쓰지. 이상이나 이하는 등호가 붙어 있는 거, 미만, 초과는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 여기에 다른 표현들이나 유형이 있는지 볼게. 일단 표현들만 그대로 이렇게 써놓은 건데 다른 상황이 있는지 한번 보자. 여기는 한 장이네. 자, 다 지금 같은 유형이지. 유사하게 말을 했어. 자, 이제 조건들이 이렇게 있는 A와 B의 절대값은 같다. 0 기준으로 부호가 반대인 수를 말하고 있는 거가. 두수 AB 차가 12다. 절대값 A는 마이너스 A다. 이건 무슨 말이야? 다가 주는 조건은 절대값 A는 마이너스 A이다. 조건이 주는 정보들이 정확히 얻어져야 돼. 절대값 A는 마이너스 A다가 주는 정보는 배운 표현들, 공식뿐 아니라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표기하면서 얻었던 정보들, 그게 실제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물론 질문 순서가 우리가 배운 표현 순서대로 물을 수도 있지만 결과에 의한 표현으로 어떠한 조건에 대한 표현인지를 역순으로 질문할 수도 있어. 그 실전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됐느냐 아니냐. 절대값 A는 마이너스 A다. 이게 주는 정보. 차분히 처음에 썼던 걸 생각을 해봐. A는 어떤 숫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거의 부호를 구분하면서 절대값 기호가 없는 상태의 표기를 써줘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했었지. 근데 얘가 절대값 A는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가 없는 상태의 표현으로 써줬어 벌써. 그럼 아무 때나 저렇게 쓸 수 있느냐? 아니잖아. A가 0보다 작은. 그치? A가 양수였으면 그대로 썼을 거야. 0에 대한 표현은 뭐 자주 안 나오겠지만 그건 어느 쪽이든 포함을 시키면 되고, 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썼겠지. 맞지? 그럼 다가 주는 정보는 A가 음수다라는 정보를 주는 거야.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 됐지? 그래서 아까 표현처럼 이렇게 적혀 있는 상태에 A에 대해 아무 정의가 없더라. 그럼 우리는 구분을 해서 표기법을 얻어야 되겠지. 근데 이러한 표기를 주더라. 아, 그럼 A가 양수구나. 이것을 만족하는 A에 대해서라는 말이 있더라. 그럼 아, A가 음수구나. 이런 정도로 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정보를 입력을 시키고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유사 표현이 나왔을 때 얘가 주는 정보가 뭔지 몰라버리면 실컷 시간 써서 봤는데 공부는 안 한 거와 똑같은 게 돼. 왜 실컷 봤는데 왜 공부를 안 했어? 출제하는 표현에 맞는 상태로 되는 게 옳은 공부라서. 그래서 항상 실제는 어떻게 쓰이는지, 보통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는지 그걸 예상하고 그거에 맞춰 대비를 해야 옳은 공부가 돼. 불필요한 걸 실컷 외워서 시간을 썼다. 그래봤자 문제에 안 나오면 그만이잖아. 맞지? 항상 문제에 나오는 표현에 맞춰 우린 공부가 돼야 돼. 그래서 저거에 다가 주는 정보는 아, A가 음수구나. 그럼 B는
양수겠네. 그렇지. 절대값이 같다. 이 말은 크기가 같다. 그래서 둘 다 0이 아닌 이상 하나가 음수면 하나는 양수란 소리예요. 그럼 이거의 차이가 10이다 라고 말한다면 B 빼기 A는 10이라고 써야 돼. A 빼기 B는 10이라고 써야 돼. B 빼기 A. 그렇지. 양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을 때의 값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를 다시 표현을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식은 지금 B 빼기 A는 10이 하나밖에 없다면 문자가 두 개인데 하나의 조건이 더 있어야 되잖아. 부호는 대부분 식을 진행시키는데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제한을 하는데 영향을 줘.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중 답을 고르게 한다든지 지금 좀 부호 정도만 확인한다든지. 가에서 주는 정보에서 얻을 수 있는 식은 뭐지? 절대값 A와 절대값 B는 같다. 아니지. 절대값 기호가 없는 상태여야 수식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벌써 B는 양수고 A가 음수라는 걸 알았지? 그래서 나에서 B 빼기 A는 10이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러면 가에서 절대값 기호가 없는 상태에서 등호식 같은 걸 얻어줘야 돼. 어떻게 할까? 가에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라고? 없는 상태에서 등호식을 얻어야 아까처럼 방정식 풀이를 하듯이 풀든 뭐 어떻게 진행을 시키겠지. A가 음수고 B가 양수라는 거 알았잖아. 그 다음 절대값이 같다. 크기가 같은 걸 알았잖아. 뭐라고 써주면 등호식을 이용해서 표기를 한다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앞에서 주어졌던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봐. 여기다 수직선을 그어서 그려봐. 표기를 해봐. 그냥 수직선 끝에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선만 쭉 긋고 화살표 하나를 오른쪽에다가 하면 돼. 화살표. 화살표도 돼. 양쪽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보통은 한쪽 편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써. 다 화살표가 있었지? 실제로는 별로 그거조차도 별로 필요 없어. 선 하나 이렇게 긋는 게 우리가 이용하는 가치 정도로 끝이. 아니지. A와 B 자체가 수를 나타내는 문자예요. 그 문자 표현 내에 얘가 음수다, 양수다라는 표기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A와 B라고 되어 있잖아. A와 B라고 되어 있지? A 자체가 음수인 거야. 그리고 이걸 표기를 하려면 음수, 양수를 이수가 표현하려면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0을 먼저 표기하고 0을 먼저 해야 돼? 그래야 기준을 잡지. 자, A가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으면 얘는 양수야. 근데 0보다 작은 쪽에 있지를 못하겠지? 저기서 말하는 수는 그냥 A야. 이게 지금 음수인 상태라는 거지. B는 양수인 상태니까. AB 자체가 부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B의 부호를 앞에다가 다시 바꿔 쓴다면 그건 조건에 맞춰서 표기를 하는 거지. A가 음수야. A는 마이너스 2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A 자체가 음수.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그런데 A와 B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건 이 거리가 같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건 아빠가 이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겠지만 아빠가 저 문제를 푼다면 이런 표기를 하든 아니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라고 표기를 하든 내 눈에 보이게 표기를 할 거야. 그래야 가의 조건을 또 다의 조건을 내가
이해하고서 진행을 시킬 때 이용할 수 있게끔 되니까. 그치? 항상 표기를 해줘서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거야. 그걸 게을리 하잖아. 그럼 나중에 뭔가 이 단계가 많아지거나 하면은 이수하기가 힘들어져. 습관을 잘 들여놔야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뭔가 의도하지 않은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게 내가 습관이 들어있는 의도해서 연습한 행동이 되게 돼 있어. 그러면 좀 더 쉬워져. 난 자연히 한다고 했는데 싶은데 그게 옳은 방법으로 습관이 배어져 있는 거지. 그렇게 되게 우리 만들어줘야 돼. 자, 그래서 저기서 B 빼기 A는 10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 표기를 얻었으면 다해서 A가 음수구나. 그냥 음수구나 만 거야. 마이너스 A네 이게 아니고 절대값을 붙여놓은 걸 표기를 하니까 마이너스 A라는 양수로 표현을 한 것 뿐이야. 그건 정보만 주는 거지 우리가 그 정보를 표기로 이용을 하겠다가 아니야. 다가 주는 정보는 A가 음수구나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준 숫자를 가려서 문자로 표기한 건 A, B이기 때문에 음수인 A와 양수인 B가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소리야. 부호를 붙이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 근데 어쨌든 절대값이 같으니까 거리가 같아. 그걸 뭔가 이용을 해야 돼. 조건을 무조건 한 번은 이용을 해야 돼, 수학을. 자, 처음 질문처럼 그걸 어떻게 표기를 할까? 규모를 이용해서 같다, 크기가 같다. 국어적인 표현을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표기를 해야 돼. 양수를 기준으로 표기를 해주는 게 좋아. 그럼 B가 양수니까 B를 기준으로 표기를 해. 그 말은 A가 B에 대해 어떻게 표기가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소리야. 부호에 혼란이 없게끔 양수를 기준으로 표기를 얻을 거야. 그래서 A는 B는 이라고 써? 아니 A는 해서 B에 대해 표기를 해줘야지. 뭐라고 쓸까? 12 더하기 아니 이걸 바꿔서가 아니고 이거는 조건 하나고 문자가 지금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그 식이 가와 나에 있는 표현에서 여기서는 부호밖에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식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같다, 등호지. 같다 등호야. 등호식을 얻을 수 있게 해준 거야. 절대값이 같다, 크기, 길이가 같다, 거리가 같다. A를 B에 의한 표현으로 뭐라고 써주면 좋을까? 부호만 다른 수잖아. 부호가 다른 수, 크기는 같고.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2다, 얘가 플러스 2다 하면은 2에다가 뭐라고 해줘야 돼? 뭐가 다르단 소리야? 부호가 그냥 부호만 다른 거야. 부호까지 같으면 A는 B겠지. 근데 A는 음수고 B는 양수야. B에도 어떤 영향을 줘야 A가 될까? A는 마이너스 2야. 얘는 2야. 부호 때문에 등호를 못 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등호를 쓸 수 있어?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지. 이쪽에 붙이든 이쪽에 붙이든. 그래야 같은 수가 될 거잖아. 크기가 같다라는 건, 그러니까 크기가 같다는 표현되어 있는 상태의 같은 표현인데 우리는 숫자에 대한 표현을 절대값이 있을 때 숫자에 대한 표현을 부호와 크기 두 가지로 보는 거야. 그럼 등호를 붙일 때 크기에 대한 표현은 표기에서 별로 차이가 없지만 부호는 여기다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걸 붙여. 근데 플러스는 붙일 필요가 없어. 없어도 되는 표기라서. 마이너스가 붙느냐 안 붙느냐로 얘의 부호가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가 결정이 되겠지. 그러니까 A라는 표현은 양수인 B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기만 하면 돼. 왜? 크기는 같으니까.
부호를 바꿔줘야 등호가 되는 거지. 그래야 마이너스 2, 얘도 b가 2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 똑같아질 거잖아. 맞지? 자, 여기서 정리하면 이 말이야. 앞서서 이런 말이 있었지. 절대값이 같다라는 말은 a는 b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했었잖아. 저번 시간에. 책에다가 썼나? 여기서 절대값 a는 2면 a는 2 또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썼지. 그것처럼 여기다 적어놔볼게. 근데 이 절대값 뭐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절대값 C라고 말을 하는 게 좀 이상해. 이렇게 말하면 절대값 A는 절대값 B 이렇게 되지만 이 기호가 있는 채로 쓰기가 곤란해. 그래서 우리는 A는 둘 다 부호가 같아서 이렇게 되든지 또는 A는 마이너스 B 이 두 가지 표현을 얻어.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말이 나왔을 때 이용하는 건 이걸 이용하는 거야. A는 B거나 A는 마이너스 B구나 이렇게 이용하는 거지. 이거는 말 그대로 쓴 거잖아. 그럼 이 기호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용을 못해. 그래서 절대값이 같다 하면 A는 B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B구나 이 둘 중에 하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A는 2 또는 A는 마이너스 2 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A와 B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는데 부호가 다른 상태니까 A는 마이너스 B겠구나. 어느 하나가 양수면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다른 하나 음수가 되니까. 이 다의 조건이 없었으면 A와 B 절대값이 같다면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 둘 중에 어떤 거지 이렇게 우린 생각을 할 거야.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고 표기를 하냐면 이 정의 자체에 대해서 이 수가 정확해야 되고 표기 방법도 지금 정확히 얻어져야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조금만 더 뒤로 진행한 방정식 9~3까지 계속해서 방정식 함수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는 저런 표현이 나왔는데 아 대충 보니까 뭐 이렇게 얻어질 수가 없어. 조금 더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땐 수식에 의해 진행을 시켜야 돼. 그럼 무조건 저렇게 한국어로 되어 있는 말의 표현을 수학적으로 해석해서 수학적인 표기를 해야 돼. 그리고 방정식 풀듯이 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도 표기법에 대한 것들, 그 문자, 기호, 정의에 대한 표현들이 어떻게 문자로 표기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이걸 같이 안 봤으면 이 수는 어쩌면 더 쉽게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 대충 이렇게 있으니까 A, B, 12 차이 나니까 앞에서 표현처럼 6이랑 마이너스 6이겠네 이렇게 금세 찾았을 수도 있어. 근데 조금 더 그런 것에 대한 공부가 또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본 거야. 해야 될 거 이거 생각 복습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돼. 봤던 거니까 여기서부터 복습을 해야 되지. 그럼 여기다가 과제를 적는 거야. 오늘 며칠이지? 며칠인가? 네, 13일? 벌써 13일이야. 아니면 동그라미 1번에서 복습을 여기 72 동그라미 1 해서 복습 저기서부터 하면 돼. 복습 72 페이지까지 하고 노트
같은 내용. 그게 복습에 포함이 된 거니까 같이 이렇게 묶었으면 좋았는데 일단 이거 묶어놓고 밑에다가 과제 해서 동그란 선반에서 과제 (73사) 그 다음에 쎄는 유형 적겠지. 유형 9에서 12. 12? 응. 9 물결 12 정도만 적어놔도 알겠지. 그러니까 짧게 하더라도 좀 정확한 이미지가 필요해. 그냥 보면은 되게 쉬운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왜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식 보고 똑같은 시간에 써서 공부하는 것 같아도 성적이나 이런 걸 잘 못 얻느냐 하면 정확하게 그 개념, 몇 개 안 되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라는 건 실제 출제되는 표현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말의 표현이 어떤지, 문제의 형태가 어떤지, 그래서 유형들이 어떤지, 이걸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문제대로 푸는 거지. 방법적으로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표현처럼 다음, 나중까지도 쓸 수 있는 표현들이나 이해도 같은 걸 생각해서 출제되는 상황에 맞춰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잘 봐둬야 처음엔 당연히 어려울 수 있겠지.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겼어. 볼 게 왜 이리 많아 싶은데 그 상황 정도만 보면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을 거야. 없어야 되는 거고. 놓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어. 문제는 다양하니까.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걸 배운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누적해서 내용들을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야지, 이런 생각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앞서 내용들을 많이 정리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누적해서 해야 되는 놓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어려움인 거겠지. 처음을 너무 쉽게 공부를 쉽게 하면 문제 풀 때 하나하나가 어려워. 당연한 듯이 많은 얘기거리를 만들어서 충분히 출제 상황에 맞는 생각을 해줘야 돼. 그걸 습관을 들여놔야 나중에 공부가 쉬워. 처음 몇 달 동안 쉽게 이렇게 보고 시험이 어떨지도 모르고 문제 푼 사람들은 그 다음 몇 년을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잘못된 시작 때문에 힘이 든단 말이야. 근데 한두 달을 정확하게 나올 표현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두고 그게 습관이 들게끔 유지가 되게끔 해주면 단원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져도 옳은 생각을 하고 있고 옳은 방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쉬워. 유사한 걸 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생각을 하려고 해야 돼. 맨날 더 많은 걸 하고 있어. 이러면 이제 머리는 안 돌아가. 충분히 천천히 시간적으로 봐. 우리는 1시간 남짓 겨우 내용을 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는 정도밖에 안 해. 남들은 2시간씩, 과제하는 시간도 훨씬 더 많이 막 이렇게 들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이수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주는 게 훨씬 더 나아.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 충분히 집중해서
어떤 의도일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와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지? 같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지? 이 짧은 수업 시간 중에 충분히 집중하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생각을 해서 정보들을 많이 얻어놔야 공부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적어지겠지.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어떻고 뭐 모르는 게 어떻고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전부 다 처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전달되는 표현에 맞춰 충분히 천천히 감정적으로 평온한 상태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